안녕하십니까, 빠따과장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종목 한 종목하고 빠따과장이 관심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종목은 어차피 포착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제껴놓고 그 외의 종목들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수급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특이한 종목이 좀 포착됐습니다. 자, 오늘 빠따 종목 쿠쿠 홈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음봉 마이너스 8%에서 약간 올라서 6%에 마감했거든요. 마이너스 6%에 마감했습니다. 자, 빠따 종목이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날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좀 특이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빠따 수급이고 빠따 종목입니다. 자, 기준선은 여기죠, 여러분. 이 포착된 날의 최저점. 자, 여러분, 이거를 깨면 안 올라간다 했죠. 이거를 잘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따 종목들은 이 선을 잘 깨지 않습니다. 안 깨고 올라갑니다. 이게 깨지는 거는 언제 깨진다 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장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게 깨진다 했죠. 이 기준에 가까이 왔을 때 50% 이하로 들어가시고 이 기준이 깨졌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현금을 50%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50%, 30%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 물량은 여러분들이 조정하지만 요 위에서는 50%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깨졌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완료했을 때 2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1천만 원, 1천만 원 매수했을 때 여러분 평단가는 뭐라 했습니까? 이 기준선 밑에 있어야 된다. 최종적인 평단가는 이 기준선 밑에 와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지키시는 분들이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인분들 몇 명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아무도 이 평단가 밑에서 안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안 지키면은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전에 자, 이건 이제 설명 많이 해서 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거래량 계속 설명하는데 처음에 차트를 켜셔가지고 이제 전체 다 켜라 했죠, 여러분. 전체를 다 켜가지고 가장 거래량이 많은 위치를 제가 이제 잡으라 했죠. 오늘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조금 중간중간에 솟아오른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 조금 이제 체크하라 했죠. 이거를 왜 체크하라 하냐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안 터진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거래량입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거래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솟아오른 거래량들 있죠. 이거는 지금 이게 얼마죠? 지금 44,000원대거든요. 44,000원대인데 이게 30만 주 터졌습니다. 그럼 거래 대금이 130억이죠. 이 거래량도 이 자연스러운 거래량이라고 안 보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래량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흔적입니다. 이게 개미들이 이런 거래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15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을 이 개미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세력이겠죠. 세력인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들이나 그걸 쌍거리 뭉쳐가지고 세력이라 한다면은 여기에 세력이 인위적인 거래량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게 흔적이거든요. 자, 이거를 왜 일부러 이렇게 거래량을 띄어놨겠습니까? 샀거나 팔았겠죠. 샀는지 팔았는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 거래량 터진 날 밑둥을 지지하는지 깨는지 보라 했죠. 이게 지지하면은 올라간다 했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전조 증상이 됐죠. 상승하는 모든 종목에는 이런 전조 증상이 보인다 했죠. 여기에서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터졌죠. 이걸 안 깨고 지금 뭐 한 10개월 동안 안 깨고 있죠. 자, 그리고 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건 좀 깼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걸 깼다는 거는 지금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정도의 물량은 아직 못 모았다 이런 뜻을 했죠. 그러다가 이런 날이 오거든요. 이런 날이. 밑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은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전조 증상이 있고 나서 상승하는 것들은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에 올라가다가 이제 빠지는 거 있죠. 요 밑에 전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조 증상이 있고 상승하는 것들은 잘 빼지 않습니다. 상승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베이스 캠프에서 무조건 100% 이상 올라간다 했죠. 자, 이렇게 조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 베이스 캠프가 어딥니까, 여러분?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한 개도 안 깨고 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전조 증상이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하면 이건 7만 원까지 가겠죠. 뭐 딱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이 베이스 캠프에서 한 100% 정도는 무조건 상승하거든요. 예, 지금 이 쿠쿠 홈시스는 오늘 빠따 종목인데 이 음봉이 좀 발생했습니다. 음봉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좀 찾아보니까 대주주가 조금 2%인가 2.6%로 좀 처분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이래가지고 한 2.67%를 좀 뺐습니다. 자, 요거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주주가 팔았는데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전부 다 샀거든요. 전부 다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공시나 뉴스를 보긴 보지만 여기에 반영을 안 시킨다 했죠, 제가. 뉴스 공시는 한 개도 반영을 안 시킵니다. 오로지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 공시가 터지도 여기서 에라 납비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팩트거든요, 팩트. 이게 사실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사서 누군가는 사서 올려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뉴스나 공시를 보고 외국인 기관들은 다 팔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뉴스나 공시가 나도 안 올라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주식의 원리를 빨리 깨우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오늘 이건 악재 뉴스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대주주가 조금 정리하면 악재 뉴스인데 기관 외국인들이 전부 다 샀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내일부터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셔도 됩니다. 겁먹지 말고 매수하라 했죠. 자, 이 앞전에 뭐 했습니까? 코스맥스였죠. 자, 코스맥스 이거 바타 종목이었죠, 여러분. 이거 이날 추천드렸죠. 이거 기준선 어디였습니까? 이날이었거든요. 4월 16일 날 이거 지금 권리락 걸려가지고 좀 이제 가격이 변동됐는데 12만 2,500원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날 제가 추천을 드렸죠. 이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가까이 오면 한번 매수해 보시고 요 위에서는 50% 그리고 요 기준선 밑에서도 50%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매수했을 때는 여러분 평단가가 이 기준선 밑에만 오면 무조건 수익 난다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갭해가지고 바로 이 기준선을 깼습니다. 자, 이날 제가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방송에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빠지길래 여기에서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서. 그래 또 올라갈 때 또 매수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때 어떤 뉴스가 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악재가 떴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가지고 겁먹지 말고 들어가라 했죠. 수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올리는 수급인데 이렇게 뺐단 말입니다. 이거는 기회죠, 기회.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빠따 종목 중에 또 이제 테스 있었죠, 여러분. 자, 테스가 언제입니까? 이날 뭐 11월 달에 작년 11월 16일 뭐 이때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기준선 이제 정도 됐다가 조금씩 매수하라 했죠. 자, 근데 이 기준선을 깼을 때 이날 있죠, 이날 예전 영상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날 제가 이 기준선을 깨가지고 내려오길래 급하게 지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는데 장 끝나고 연락해보니까 아무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게 빠졌거든요. 장중 뭐한 8%까지 빠졌거든요. 저 혼자 샀습니다, 이날. 자, 올라가는 수급들은 이 기준선 깨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쿠쿠 홈시스는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지금 44,000원대고 이 종가도 45,000원이거든요. 내일 좀 보시고 이게 만약에 더 깨진다, 이 기준선 밑으로 깨진다, 그럼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대주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량 보유자가 팔았습니다. 뉴스 기사 제가 자세히 참고 안 하거든요. 이 수급만 아주 자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실적하고 수급하고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뉴스 공시는 파악도 대충 하고 여기에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자, 오로지 수급을 믿고 여러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한번 관찰해보세요. 내일 바로 사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만약에 확 뜬다면은 지금 시간에 이게 잠시만요. 시간에 좀 떴습니까? 자, 시간에도 안 떴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평단가가 요 밑에 온다면은 무조건 수익 납니다, 여러분. 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바타 종목은 여기에서 포착이 되거든요. 하루에 뭐 한두 개씩 포착이 됩니다. 많을 때는 5개씩 포착이 되고 안 될 때는 아예 안 됩니다. 저번 주에는 포착이 거의 안 됐습니다. 뭐 일주일 사이에 한두 종목밖에 포착이 안 됐고, 자, 이제 바타 종목은 여기서 포착되면은 선별해가지고 바타 종목을 올리면 되고,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 종목이 아닌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관심 종목에 넣느냐. 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좀 관심 종목들을 좀 포착해가지고 넣어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거래량
순위가 있고 또 급등락 순위가 있죠, 여러분. 오늘 급등락 순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오늘 이제 가격 급등락 좀 창으로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TK 케미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봉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쫙 펼쳐가지고 제일 먼저 뭘 찾으랬죠, 여러분? 뭘 찾으랬습니까? 영상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를 펼쳤을 때 최고 거래량부터 찾아냈죠. 최고 거래량. 여기죠, 여기. 자, 여러분, 이날이 뭐 12월 17일 정도 되거든요. 12월 17일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이 거래량 터진다. 오늘이 이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전에 거래량들도 조금씩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래량들이. 이런 거래량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래량들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3배 정도 가까이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날 시점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 최고 거래량이 터진 밑둥을 지지하니까, 안 깨니까 여기에서 바로 상승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바로 상승이 일어납니다. 상승이.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디지털 조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자, 이 시점 있죠. 이거는 조금 거래량이 조금 모자랍니다. 완전 확연하게 많이 터진 건 아니지만, 자, 이 시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자, 지금 기존의 거래량들, 조금 터진 거래량들, 이것도 있는데, 이런 최고 거래량이 이날 터졌습니다. 이날이 뭐, 이제 작년 5월 29일인데, 이 최고 거래량, 이전 앞전 거래량들보다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이 밑둥을 조금 지키는 게 보이죠. 이런 게 지키고 나서 좀 상승이 크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을 때, 자, 만약에 이 시점에서 오늘이 여기라 칩시다, 여러분. 이게 뭐, 2019년 한 9월 달인데, 이때라고 칩시다. 이전 거래량들보다 훨씬 많이 터졌죠, 여러분. 19년 9월 10일이거든요. 이 최저점 깨지요. 자, 이게 터진 날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다가 이게 깨지지요. 그럼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얘도 지금 거량이 터져가지고 좀 횡보하는 게 보이지요. 자, 이런 것들 완전히 크게 훼손하는데 올라오는 것들은 제가 뭐랬습니까? 이 기준선에서 오래 놀지 않는다 했죠. 2, 3일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올라온다 했죠. 자, 이렇게 지키는 것들 중에서 또다시 거량이 터질 때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수급 종목이 아닌 종목들을 좀 선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일단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진 걸 찾아야겠죠. 일단 급등락 종목, 오늘 급등락 종목입니다. 한 경기씩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거. 자,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자, 코세스. 이 앞에 거래량이 별 차이 없죠, 여러분. 자, 요것도 요 앞전에 이제 거래량도 별 차이 없습니다. 네이처셀도 거래량이 없고. 자, 동아일텍 많이 터졌죠. 자, 동아일텍 한 개 포착됐습니다. 자, 좀 한 개만 더 찾아볼까요? 자, 이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자, 엔텔스 있죠. 엔텔스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의 한 1년 사이에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터졌고 여기에서도 좀 거래량이 터졌는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엔텔스하고 자, 동아일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건 지금 2020년 1월이거든요. 자, 1년 사이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키핑해 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에서 그 작년 1월 달에 터졌는데 이 밑둥을 이제 바로 깨죠. 이 밑둥을 바로 깼습니다. 자, 깨는 거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빠지는 거는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해 있다가 이렇게 빠지면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엔텍스를 또다시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 밑둥이겠죠. 요 밑둥입니다. 자, 얘는 한번 이제 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금 전조 증상이 나올 만한 것이 여기인데 조금 맞고 흘렀지만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전조 증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보이고 자, 다시 얘가 여기에서 완벽한 전조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벽한 전조 증상이 나오고 나서 이건 상승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엔텔스는 오늘 터진 이 거래량의 최저점, 이 최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큰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설명이 어렵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습니까? 동아일텍이었죠. 자, 동아일텍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거의 2년 동안의 최고 거래량이 오늘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4% 마감했습니다. 자, 이거 최저점이죠. 이거 최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만약에 이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요 중간쯤에 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거 분봉 다 배우셨지 않습니까? 5분봉에서 최고 거래량 찾아라 했죠. 5분봉에서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최고하고 한 두 번째 이제 거래량. 자, 그러면은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 정도 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를 지지하는지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지지하면은 올라갑니다. 1차는 좀 깰 수 있는데 2차는 강력한 지지선이었죠. 근데 위에가 최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오늘 이 최고 거래량 안 깨고 조금 올라서 마감했지만 이거는 상한가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1차, 2차 2차는 좀 지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1,900원 정도 되네요. 이 정도를 지지하는지 봐야 됩니다.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면은 동아일텍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 두 가지만 넣어놨습니다. 동아일텍하고 엔테스. 자, 이렇게 날짜별로 어저께 22일하고 뭐 18일, 17일, 15일, 14일, 11일 이렇게 전부 다 키핑을 해놓습니다. 저는. 자, 여기에서 또 한 달이 지나가지고 탈락되는 종목들은 빼고 또 들어온 종목들은 넣고, 자, 이런 기준으로 전부 다 넣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준들로 조금 종목들을 뽑아 놓습니다. 이제 관찰할 종목들을. 왜냐하면은 한 2, 3개월 준비해가지고 2, 3개월 뒤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잖아요. 그럼 실패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 준비 없이 내일 아침에 그냥 장 보고 아 오늘 좀 괜찮겠다 싶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근데 이 동아일텍이나 엔테스를 매매하기 위해서 이 두 달, 석 달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번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런 수고를 하면서 3개월 뒤에 만약에 매수 시점에 와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작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다 종목들도 안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대비해가지고 이런 관심 종목들을 조금씩 찾아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시고 최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어떤 것인가 이전 대비해서 말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모든 종목 중에 최고 거래량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전 대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동아일텍은 아주 많이 터졌네요. 이전 거래량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아주 많은 거래량이 터진 이날의 최저점을 지킨다면은 이거는 또 2차선이 1,900원이죠. 1,900원을 지킨다면은 상승할 확률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서 지지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이 조금 어려웠지만은 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이번 주 매매 성공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